다른 변호사에게 돌맞을 각오하고 이 영상 찍습니다. 살려주세요. 뭐야, 변호사요? 다시 그 얘기. 저는 오늘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곳으로 가세요 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만 봐도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은 아낄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법률 문제를 부딪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상담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챕터 1. 자기 사건을 A4지 한 장에 정리해보라. 많은 의뢰인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 들어옵니다. 사건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작년 8월에 제가 김준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사실 그 전에 김준영은 김민희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줬는데요. 그 김민희는 이지혜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요. 근데 이지혜는 34살인데 필라테스 강사예요. 시간도 뒤죽박죽,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격가지를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만 30분이 훌쩍 넘어가게 돼요. 법률 상담은 시간당 비용으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1시간 내에 상담을 끝내려면 정작 중요한 사건 이야기는 한 10분, 20분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담 시간을 오버해서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추가 상담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상담을 받기 전에 A4지 한 장으로 자기 사건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하게 빼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꼭 리스트로 정리를 하세요. 이것만으로 1시간 내에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료를 아끼는 것은 덤이고요. 챕터 2. 승소율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믿지 말라.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 제 사건의 승소율은 몇 % 정도 되나요? 저는 승소율 70% 넘는 경우에만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소송은 수학이 아닙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기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당사자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사기를 치게 된 경위, 사기치면서 한 말, 행동, 그리고 오고 간 카카오톡의 내용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죄가 성립을 할지 그리고 형량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형량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소송 결과를 처음부터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법무법인에 찾아갔어요. 수트를 멀끔하게 빼입은 변호사가 나와서 이 사건이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면 벌금 300만 원, 안 되면 집행유예 100%입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준다면 얼마나 믿음이 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판사도 사건을 검토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결론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 놓았다가도 선고 전날까지 고민하면서 결론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사자들이 제시한 수십 개의 서면과 수십 개의 증거들을 다 본 판사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의뢰인의 말만 들은 변호사가 사건의 승소율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승소율을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위해 의뢰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호사들을 오히려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할까요? 챕터 3. 변호사 선택도 결국은 투자다.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의 9년차 변호사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변호사 선택도 결국에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비용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그 변호사에게 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낸 투자자가 찍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투자할 스타트업을 고를 때는요. 그 대표의 인성과 성실성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다 아이디어는 그럴싸하고 자기는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다른 기준보다는 그 대표가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성실하게 구현해낼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열정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원리가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변호사에게 투자를 해야 가장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지를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사건의 승소율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지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인지 보다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내 사건을 담당해 줄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담을 하실 때 그 변호사가 얼마나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는지 상담만 해주고 소송 수행은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는지 자신이 직접 소송을 담당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판단하시면 투자 실패 확률이 확 낮아지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